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간 뉴스입니다. 밀양하면 밀양알이랑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그렇지만 이젠 나노 산업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나노는 10억 분의 1이란 뜻으로 굉장히 작은 단위에서 물질을 합성하고 가공하는 산업을 말하는데요. 밀양시가 지난 2007년부터 나노 산업을 밀양을 살릴 미래 먹거리로 보고 산업 육성에 집중해왔습니다. 이제 그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밀양이 꿈꾸는 나노융합 클러스터 어디까지 왔는지 장보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주말 온라인으로 개최된 나노융합 산업전 나노피아의 녹화 현장입니다. 코로나 이후 나노산업의 동향과 관련 정책들, 제조업 혁신을 위한 나노산업의 역할 등에 대해 강연이 이어집니다. 강도, 경도는 유지하면서 중량을 줄이는 것이 친환경 이런 나노 기술의 대표적인 목표 중에 하나라면은 친환경 에너지 효율 강화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이 제조업 수요 고객들이 원하는지 좀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잘 설계할 필요가 있고요. 이번 나노피아 행사는 올해로 7번째, 밀양시와 경남도의 주최로 열리고 있습니다.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를 조성 중인 밀양시가 연구개발단지, 인력 육성까지 3대 축을 바탕으로 나노융합 클러스터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나노산단의 공정률은 20%, 내년 본격적인 분양을 앞두고 이미 삼양식품 수출 전용 공장이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나노 연구단지에도 국책 연구기관과 기업체 연구소 등 20곳이 들어와 있습니다. 밀양시와 경남 테크노파크는 나노융합센터를 설립해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지원합니다. 인력 양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부산대학교 나노과학기술대학과 전국 유일 나노마이스터고는 이미 밀양에 들어섰고 오는 2023년에는 나노전문 폴리텍대학에서 입학생을 받습니다. 앞으로 남은 가장 중요한 숙제는 핵심 기업 유치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나노 관련 기업들이 이전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밀양시는 수도권에 집중된 나노 기업들의 밀양행을 위해 나노 융합산업에 특화된 스마트 산단을 조성하고 기업의 입맛을 맞추는 게 필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 여건, 그다음에 분양 가격 이것만을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또 우리 지역의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인프라를 조성해줘야 스마트 산단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인프라를 발굴을 하고 오는 2023년 준공되면 1조 원가량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10,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밀양의 100년 먹거리 핵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네, 밀양하면 단연 농업을 빼놓을 수 없죠. 고령화로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농업, 첨단 기술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곳 밀양에 정부와 경남도, 밀양시가 함께 손을 잡고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국형 스마트팜을 선도할 그 현장, 권정숙 기자가 소개합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조성 중인 밀양 삼당진읍 임참리 일원입니다. 48헥타르 면적에 900억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밀양과 전북 침제, 전남 고흥, 경북 상주 단 4곳만 조성됩니다. 밀양이라는 게 보면은 교통의 요충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보면은 요 가까운데 부산대 캠퍼스도 있고 그다음에 농업 관련 중앙의 공공기관들도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도 사무소 또는 도 시설로서 요만한 또 도유지를 확보한 장소가 또 없거든요. 그런 기반 여건이 좋다 보니까 지난달 28일 첫 삽을 뜬 사업은 현재 10%의 공정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연구단지와 설비, 청년 창업농을 위한 보육단지 등을 갖추게 됩니다. 고령화된 농촌사회를 조금 젊은 사람들이 데려가서 새로운 바람도 좀 일으키고 사람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농업에서 기계화되고 전자제어 쪽으로 가면은 보다 쉽게 어렵지 않게 농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취지에서 조성하게 됐죠. 역할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기존 영농 방식에서 나아가 최적의 환경과 노동력을 투입하는 스마트팜. 이를 이끌 청년들의 교육도 한창입니다. 22명의 청년은 20개월간 농업 교육을 받고
임대 농장에서 직접 시설 농사를 짓게 됩니다. 농지와 자금, 기술력까지 지원되면서 청년들의 기대도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사실 스마트팜이라는 게 지식하고 기술이 접목이 되는 농업이거든요. 그 미래 농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 선구자가 될 수 있다고 현재 생각하고 있고요. 식량원이라든지 원예원, 농가원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제가 농부로서 그쪽하고 같이 이렇게 과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 채소 재배 단지로 유명한 밀양으로 찾아온 청년들이 마을을 이루고 새로운 기술로 농사를 지어 생산과 판매, 유통까지 하는 도전. 밀양시는 상승 효과를 위해 다양한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유치됨으로써 우리 지역 시설 채소 재배 기술이 향후에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우리 지역의 낙후된 시설들을 현대화하는 사업에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며, 또 청년 창업 보육 교육생들이 교육 수료 후에 밀양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8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청년 농촌 보금자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령화된 농업의 현실을 깨고 청년과 함께 농업 혁신을 이룰 첨단 기술의 시험 무대는 2년 뒤 모습을 드러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조선소 안에서 건조 중인 LNG 운반선에 액화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실증 테스트에 성공했습니다. 운반 과정에서의 위험성 때문에 고도의 기술력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국내 조선사가 세계 최초로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로 LNG 운반선이 들어옵니다. 운반선은 마무리 공정이 한창인 다른 선박으로 다가가 멈춰섭니다. 기술자들은 두 선박 사이에 관을 연결하고 액화 천연가스, LNG를 옮기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영하 163도 극저온에서 액화 천연가스를 실어 나르는 LNG 운반선은 화물창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건조한 선박을 평택과 삼척 등 국내 LNG 터미널까지 이동해 가스를 공급받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증발가스 처리 기술 덕분에 조선소 안에서도 LNG 선적이 가능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LNG 운반선을 수주하고 건조한 경험을 가진 전소로서 이번 선박대 선박 LNG 선적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LNG 가스 기술력을 한 차원 높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선박에서 선박으로 LNG를 선적하는 십2식 벙커링 테스트에 성공하면서 국내 LNG 벙커링 사업에도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성공으로 최대 하루가 걸리던 이동 시간이 줄고 유류비와 인건비 등 운항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LNG 터미널 혼잡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선박 납기 지연을 사전에 방지해 해외 선주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Based on this experience, STS bunkering technology has been developed and now, as you can see behind me, is almost completed. We believe this is a significant first step in creating and making a very successful market for LNG bunkering in the future. 현재까지 186척의 LNG 관련 선박을 수주하는 등 친환경 LNG선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대우조선해양. 십2식 벙커링 테스트 성공을 바탕으로 LNG 추진선 수주 활동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넉 달 전 사천의 한 주택가에서 30대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5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또 사천에서 일명 묻지마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늦은 밤 귀가하던 여성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역시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습니다. 이 50대 남성은 사건 2시간 전 일선지구대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남경민 기자입니다. 파란색 옷을 입은 남성이 사천의 한 지구대에 들어섭니다. 근무 중인 경찰관과 한동안 이야기를 나눈 50대 A씨. 자신이 일용직 근무자인데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겨 힘이 든다며 수감시켜달라는 넋두리를 털어놨습니다. 당시 음주 상태도 아니었고 범죄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A씨를 상담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2시간쯤 뒤인 새벽 2시 20분쯤 이 지구대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씨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노래방 종업원이 탄 차문을 강제로 열고
차에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여성은 A씨가 수차례 휘두른 흉기에 얼굴과 팔 등을 다쳐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해자와 목격자에게 범인의 인상착의를 파악했고 2시간 전 지구대를 찾은 A씨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탐문 중이던 경찰차를 보고 도주하다 범행 3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3시간 동안 순찰한 이후에 피해자랑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을 발견했고 그 사람이 저희 순찰차를 보고 도주하는 걸 저희가 추격해서 잡게 되었습니다. 묻지마 흉기 칼부림의 이유는 생활고로 추정됩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A씨는 20년 넘게 선원 생활을 했지만 코로나19로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흉기는 자해를 하려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특수상해나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지역의 청년 실업률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정작 중소 중견기업은 오히려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기업으로 또는 공기업으로 지역 청년들이 보다 나은 일자리 찾기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인력 불균형 현상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구지은 기자입니다. 졸업을 한 해 앞둔 대학생 이혜진 양, 취업 준비에 한창입니다. 대기업 또는 공기업 취직을 목표로 방학이면 현장 실습에, 학기 중엔 다양한 자격증 시험 응시에 갖은 노력을 쏟아붓고 있지만 과연 치열한 구직 시장에서 자신만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방 대학에서의 학습과 경험에 이미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지방 대학을 다니고 있다 보니까 스펙을 쌓기도 만만치 않고 아무래도 서울권 대학의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여러 경험을 하기에도 부족하고 일단 목표는 높게 잡고 있고 이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지방에 있는 기업까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입학을 앞둔 지방대학 신입생들이 지방대학에서 수도권 대기업으로의 취업에 한계를 걱정하면서 등록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주요 지방 거점 국립대 2020학년도 등록 포기자 현황을 살펴봤더니 모집 인원의 절반 이상이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몇몇 학교에서는 등록 포기자가 모집 인원을 크게 넘어섰습니다. 학령 인구가 급감하고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방 대학이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지역 기업들의 상황은 어떨까? 양산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 기업. 국내 대기업을 넘어 해외 유명 자동차 업체들로 자동차 부품 수출을 하고 있는 지역의 강소기업이지만 매년 청년 인재를 고용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근무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인식과 대기업의 임금 수준을 따라갈 수 없는 여건상 청년들의 이목을 끌긴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청년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교통이 그냥 밀집되어 있고 인프라도 좋잖아요. 그래서 블랙홀처럼 서울로, 경기로, 인천으로 다 가는 거죠. 우리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 겨우 분명히 애우고 쓸만한데 그때 되면 또 다른 데로 가요. 왜? 임률 격차가 커요.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직자 10명 중 4명은 기업에 최종 합격했지만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입사를 포기한 기업의 형태는 중소기업이 80.8%로 압도적입니다. 중소기업의 연봉 등의 조건이 불만족스러웠다는 답변이 대부분.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지역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깨는 것이 급선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국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익 분배 문제를 해소시켜 줘야 되고 지자체에서는 학교와 기업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또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변화라든지 기업 체험이라든지. 올해 전국 평균 전체 실업률은 3.9%인 반면 청년 실업률은 9.1%로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을 웃돌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을 치닫고 있는 청년 실업률에도 구직난에 신음하고 있는 지역 기업들. 지역 대학생들의 눈높이와 지역 기업들의 근무 여건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과 함께 산학협력 활성화가 절실한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한국의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60kg에 달해 세계 1위입니다. 소비량이 늘면서 수산자원은 빠르게 고갈되고 양식 수산물의 공급 비중은 늘고 있는데요. 때문에 우수한 어종을 어업 현장에 보급하기 위한 연구가 곳곳에서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차선영 기자가 양식 시험 연구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곤충 생산 업체와 협업해 개발한 곤충 배합 사료를 먹고 자란 넙치입니다. 동해 등의 유충을 가루로 만든 건데 일반 사료를 먹었을 때보다 17% 빠르게 성장했고 질병에도 강해졌습니다. 넙치의 생존율도 20% 높아졌습니다. 현재 사료 원료의 75%를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양식 생산 단가도 낮출 수 있게 됐습니다. 곤충 원료 배합 사료가 넙치뿐만 아니라 참조기, 강도다리, 무지개 송어 등 다양한 양식 품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사료 개발에 적극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선호하는 대표적 생선인 참조기. 제주도 내 360여 개 넙치 양식장을 활용해 양식 시험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조기의 경우 국내 소비 전량을 어획이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하지만 어획량은 2011년 5만 9천 톤에서 2018년 2만 3천 톤으로 급감해 양식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연중 18도 이상의 수온을 유지하는 지하 해수를 이용한 이 양식 시험 사업의 경제성이 확보된다면 양식 참조기가 어업 현장에 본격 보급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약 60kg 정도로 세계 1위입니다. 수산물 소비가 늘면서 수산 자원은 크게 줄어 양식 수산물의 공급 비중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다양한 어종에 대한 양식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지난 8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정란 생산에 성공해 화제가 된 흔히 참치라고 불리는 참다랑어. 대형 수족관에서의 사육에도 성공했습니다. 지난 6월 1kg이었던 참다랑어의 무게는 4개월 만에 3kg으로 늘었고 30cm 정도였던 크기도 50cm로 훌쩍 자랐습니다. 향후 대형 수족관을 이용해서 어미로 성장시킴에 따라 수정란을 생산할 경우 양식용 수정란 생산 기반을 더욱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양식 생산 단가를 낮추고 양식이 어려웠던 어종의 연구가 진전돼 어업 현장의 보급을 앞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경상남도가 26일 정오를 기준으로 도내 전역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경남도는 진주 이통장, 제주 연수와 창원 단란주점 등 지역 감염이 급증하자 거리두기 격상을 결정했습니다. 또 진주시는 26일 0시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됐고 하동군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됩니다. 거창군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거창 항로화 힐링랜드를 임시 휴장합니다. 거창 항로화 힐링랜드의 Y자형 출렁다리는 지난달 24일 개통 이후 주말 평균 2만 7천여 명이 다녀가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인근 지역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임시 휴장에 들어갑니다. 거창군은 12월 31일까지 임시 휴장을 결정하고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정상 운영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통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